안녕하세요. CTS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진행을 맡은 김영민 목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지, 교육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안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제화 문제인데요. 오늘은 대안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짚어보고 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요. 지난 2018년 11월 박찬대 의원께서 대안교육 학생들을 학생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률안인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해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공교육 법체계 하에서는 학교도 아니고 또 학원도 아닌 좀 어정쩡한 근거가 없는 지금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고 불리지도 못하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만 분류되고 있는 슬픈 현실도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을 권리라든가 또 국가가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학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는 공교육이 모두 다 인가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인가제하고는 조금 구별되어 있는 등록제를 지금 골제로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막 멋진 법안일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오랫동안 대안교육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대안교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학교는 반드시 공교육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선입견과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18대 이후에 19대, 20대 쭉 진행이 되면서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작은 역할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안 발의 후에 CTS에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안 통과를 바라고 응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원호상 교장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금 대안학교에서는 그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박찬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법안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대안학교 측에서 왜 못하러 법을 만드느냐. 지금 과거의 미션스쿨을 봐라. 거기는 법제화돼 갖고 모든 미션스쿨이 일반 교육처럼 바꿔지지 않았냐. 만약에 법제화가 되면 그렇게 될 거 뻔한데 왜 하냐. 그런 어떤 그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 네. 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정교원 센터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대안교육 법제에 대한 움직임은 18대부터 의원입법 발의가 되면서 움직임도 있었고 또 2014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법제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 무산됐거든요. 근데 20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대안교육 진영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신념이기도 한데 한 사람이 인생을 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앞에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네. 대안교육에 대한 그 이해력도 굉장히 빠르셨고 그러면 갖고 계셨던 그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와서 의원님이 이렇게 앞장서시면 이건 반드시 통과될 거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부가 이 법안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부 담당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대한교육 현장의 그 갈급함을 또 이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했더니 이제 교육부가 이제 또 변화되고 달라지면서 교육부도 앞장서주고 이렇게 해서 대한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교육위원회 그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이제는 법사위에 올라가서 이제 계류 중이지만 아마 우리 20대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네. 하나님이 또 절묘한 타이밍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끔 하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질 못했어요. 참 많이 아쉬운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는? 예, 뭐 포기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21대까지 미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20대 국회의 의정 활동이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0여일 정도는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 임시국회가 한 2번 정도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2월 국회가 하나 남아 있고요. 4월 15일 날 총선 치르고 나면 5월 29일까지 저희 임기인데 그때 마지막 정리국회, 보통 떨이국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5월 29일 임기가 마감할 때까지는 이 무쟁점 법안인 이 대한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2월 중순에 열리는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아멘. 우리 CTS 또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정쟁적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국교회나 무엇보다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아마 좀 불이 붙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요즘 전 대화나 또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제화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배경이었고요. 네. 그리고 학생을 학생으로 그리고 학교를 학교로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학력 인정의 어떤 근거도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면서 그리고 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를 기꺼이 받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이는데요. 교육부가 보기에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에 주게 되어 있고요. 대신 이 학력 인정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커리큘럼에 또 약간 저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대한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적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면 많은 부차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법제화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 그 인가의 형태가 있어요. 그 이제 초중등교육법 60조 3에 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이제 각종 학교 형태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되는데 그거 하고 이제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이 세 가지가 이제 인가 형태로 존재하는 대안학교고요. 네. 근데 이 기준들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낮춰줄 수 있을 만큼은 낮춰줬는데 우리 대안학교 진영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가받은 학교가 전체 대안학교 한 1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준을 완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게 등록제로 이제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셔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법제화 운동이 지금 시작된 건데요. 그러면 이 인가 형태의 기준에 우리가 들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립적인 근무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학교가. 근데 거기에는 독자적인 근무를 갖추고 있어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담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인가 못 받는 이유로 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5개 체육장, 운동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완화시켜 주셔서 뭐 국공립시설 임대라든지 아니면 사설 체육시설을 임대만 해도 5개 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완화시켜 주셔서 이거는 아주 큰 요건 하나가 이제 해결된 거고요. 네. 세 번째 어려움은 교사 자격증을 갖춘 비율을 70%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고등학교는 4대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선생님들 확보하게 하는 어려움은 없는데 큰 문제는 이제 초등 교사 자격증을 갖춘 선생님들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초등에 대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마 인가받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이렇게 어렵게 요건을 갖춰서 충족시켜서 인가를 받았을 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고생해서 인가는 받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인가 받아서 왜 받았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혹시나 교육청의 지시나 간섭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독 정신이 입각한 교육을 못하도록 통제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인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그런 5가지 정도로 보면 인가받지 못한 이유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주셨는데요. 원호상 교장 선생님 어떻게 보시죠? 정기용 교장 선생님께 상세히 잘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일부 학교는 뭐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가받는 것을 거부하는 쪽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사실은 금방 그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가받아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또 인가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섭받을까 또 봐. 대안학교의 어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 다양한 교육 내용들을 우리가 했을 때 과연 교육부에서 그 교육 내용을 인정해 주겠는가? 절대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가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학교 설립 이념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미인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인가 상태에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정규 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텐데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아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한교육기관, 대안학교가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가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네.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원칙적으로 잡혀 있고요. 대신 면세 규정이라는 것을 두어서 또는 비과세 면세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학교와 등록되어 있는 학원은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용역을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내지만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된 학원조차도 부가세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만약에 한 100만 원 든다. 그럼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네. 학교가 아니죠. 뭐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등록된 학원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대안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이 교육비에 대해서 법에 허점이 있는 거죠. 열거되어 있는 학교라든가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공교육에 의한 인가학교와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대안학교가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와 관련된 게 황당한 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식으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 정도는 지금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굶주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큰 사회적인 합의인데 우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 급식 지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네.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의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확장이 돼서 지금은 또 학력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요. 대안교육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기로 진로를 정한 아이들한테는 검정고시 전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것을 선택한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정말 적은 기회가 좀 넓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공교육과는 또 다른 새로운 다양한 수요의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법적인 여러 가지들도 제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건 아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의원님께서 말하는 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의 부딪히는 문제이고 특별히 이제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가면 다 학자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 정산이나 이런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그 불이익들이 현재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네, 그런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네요. 그 미인가 대안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고상하게 느껴지는데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무허가 학교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무허가 주택을 생각하면 집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집 지은 사람은 불안함이 늘 있어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도 그런 불안함이 존재한다. 학교로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에 현재 68조에 폐쇄 조치가 이미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부였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법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는 지붕이 없는 집에 거하거나 아니면 문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대안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대한민국 국민 맞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정말 이 법제화에 의해서 정말 큰일 하신 거죠. 네, 좀 큰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박철객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학교란 이름도 쓰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해서 속상하셨던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우도 수업료 부담 등 어려운 점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양복 입으신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대안학교 학부모로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저희 자녀가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장점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비들을 줄여가면서 이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것은 저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또박또박 잘 내고 있지만 제도권 밖의 학교라고 해서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네,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 AI 시대에 다양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 국민들의 다양성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안학교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속히 국가적으로 좀 재정적인 지원책을 좀 마련해줘서 우리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에서 제가 막
막 올소, 막 사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법률안 제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중점 처리 법안으로 5개 중에 하나를 올려놨고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내서 처리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대안교육과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기독교 대안교육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야당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금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마 기도로 아마 이 부분을 받쳐주신다라고 하면 네, 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거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적절할 때가 딱 차서 적시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고 희망을 주시는 좋은 메신저신 것 같으세요. 네, 자 우리 교장 선생님도요. 소위 우리 대한민국을 법치주의라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네.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회의회에 의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그 법이 사회 모든 공영에 퍼지는 것을 말하는데 한 국회의회 의원의 의지가 그 법을 만드는 데서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창대 의원의 그동안 수고와 노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계나 또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방청객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끝까지 이 법을 통과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준다면 아마 이건 반드시 통과될 거라 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센터장님. 네, 저도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좋아하시네. 이렇게 네. 2가지, 3가지, 4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데 저는 먼저 대한교육 현장에 네. 있는 우리들이 여야 의원님들 다 막론하고 찾아다니면서 업소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해가 되도록 계속 접촉해서 만나야 되는 게 절대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교육 현장의 가족들이 이 법제화는 앞장선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개입이 있어야 전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려울 거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뒤따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박찬대 의원님처럼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의원님으로 많이 선출이 되셔야 된다. 네, 여야를 떠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결정을 하시는 분은 결말은 하나님이 맺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라고 믿습니다. 합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학교에 법적인 지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교육에 관한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지 또 제정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